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사나이 오치열, 오늘 방송도 활짝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저희 사나이 오치열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에서도 잘 대비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듯이 가져다만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누르시고 방송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 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 또 팜스토리라는 종목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이번 주에 챙겨주셨고요. 그 밖에도 3월 시장, 4월 시장에서 꾸준하게 방송 공약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는 그런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월 저희가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 방송마다 매주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씩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방송 공약주였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가져오셨던 종목이고요. 방송 시점 보시면 저점에서 잡아서 또 37%라는 상승률을 이뤄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또 생방송 중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만 좀 정확한 종목명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오늘 방송 공략주 역시나 밑에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생방송 공략주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팜스토리라는 종목으로 금요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4월 말에 공약을 드려서 곡물 협정 파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식량난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20%라는 상승률을 또 방송 공략주로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이렇게 또 두 가지 종목으로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주신 오치열 전문가님 잠시 후 2부에서 또 만나 뵈실 수가 있고요. 이런 방송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밑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장 마감 한 20분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전문가님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제 장에서도 갑자기 막 빠지는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PI든 물론 디폴트다. 미국 디폴트 나가지고 문제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미국이 그 네. 부채 상환이나 뭐 이런 것들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미국은 뭐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CPI랑 PPI가 발표가 됐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사실 근소한 차이예요. CPI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 뭐 5.5%를 예상을 했는데 5.4%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하회를 했구나, 약간 빠져줬구나. 그러면은 물가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약간 빠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정점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잠깐만 물가가 좀 떨어지면은 그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고 지갑이 열리게 되면은 위험 자산의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CPI, PPI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교육을 좀 해드려요. 교육을 네.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 요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주가는 저점이 확실해졌다. 거의 찍힌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8년도, 2015년도, 2018년도 요렇게 코로나 때 뭐 경제 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막 개인 투자자분들은 도망가자, 망했다 막 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기회다. 그때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는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이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신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분이 있어요. 신분 상승의 그 기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시장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런 시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을 거라 믿어보고 또 시청자분들 방금 보신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타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생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CPI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조금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좋진 않았죠. 이런 이유들? 상황들이 왜 이렇게 아. 된 건지 또 앞으로 이게 개선이 좀 확 좋아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미국의 중소은행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죠. 뭐 네. 물론 그 중소은행들의 위기들이 많이 약간 조금 개선이 됐다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이 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 CPI도 예전부터 막 지금 한 반년 됐어요. 네. 반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점이다. 뭐 원래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던 게 이제 조금 완만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고 한 2년 네. 2개월 만에 CPI 상승률 최저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되 아주 근소한 치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도 아니 뭐 한 반년 됐다. 지금 CPI 이야기한 게 반년 됐는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게 뭐냐. CPI, PPI, 뭐 디폴트 이거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디폴트 사라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FOMC에서 그 연준이 금리 동결하겠다. 이거 도장을 한번 딱 찍어줘야 이제는 투자자들의 환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약간씩의 관망세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0.25% 25bp 금리 인상하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25bp 한 2번은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다 보니까 금리 동결 이거 한번 찍어줘야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괜찮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선취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네. 딱 찍으면은 이미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오치열 이 양반이 무슨 종목을 잡고 어떤 섹터들을 보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관심 종목에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정찰병 하나 보내놓고 한 주라도 담아놓고 네. 요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네,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그
우주 항공 섹터 이야기하기도 전에 전 잡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올라간다. 그 한국 항공우주는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한국 항공우주도 굉장히 많이 한 30% 이상 수익을 받고 비치로테크 뭐 이런 것들도 뭐 리튬 네. 관련된 것들도 묶이겠지만 뭐 이런 것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사실 맨날 관심 종목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좌, 내 그 이런 거 맞아요. 보유 네.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니까 정말 조금 오철 이 양반이 무슨 섹터를 이야기했더라 하고 한 종목씩만 담아둬도 지금 시장 흐름이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시장 보는 관점이 훨씬 달라집니다. 일단은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부, 2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1부 종목도 네. 사실 월요일 날 오를 것 같은데 했는데 네. 올랐어요. 20% 정도 올랐었었는데 네. 큰일 났다. 종목 바꿔야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쭉 빠졌습니다. 윗꼬리 달고 쭉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가야겠다. 네, 네. 어차피 오를 거거든요.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와 시겁했어요. 오늘 첫 번째 방송 예, 종목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입니다. 네, 네. 딱 9시 바로 안 오르고 9시 2분부터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하더니 네. 에이 종목 바꿔야겠네 했는데 네. 다행히 바꾸려고 어느 종목을 고를까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쭉쭉쭉쭉쭉쭉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전문가님 네. 저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온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된 종목들이다라는 제가 또 얕은 이런 지식이 있거든요. 이게 두 네. 가지가 있어요. 차익 실현이라는 네. 이유가 결국에는 매물대가 네. 많이 쌓여 깔려 있는 있어서, 건데 네. 이 종목들이 만약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가 윗꼬리 네. 달고 빠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들이 네.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화를 하는 과정인 그렇죠. 거네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른바 이야기하는 소위 그 시체들, 네. 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들이에요. 이게 네. 힘들다, 나 여기서 못하겠다 하고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야 던지자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보세요. 지금 쭉 빠졌잖아요. 쭉 빠진 그렇네요. 그 악성 네. 매물대들이 이제는 못 버티겠다 하고 빠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소화를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네. 진또백이다. 근데 이 그런 매물대를 것들이, 네. 쉽게 뚫을 수가 있을까요? 그 쉽게 뚫기가 힘들죠. 네, 쉽게 그러니까요. 뚫기가 네.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쉽게 뚫을 만한 재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네. 제가 괜히 저는 이제 차트랑 그 조금 이런 상황들, 네. 이런 모멘텀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냥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네. 오직 차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간다. 뭐 이유 몰라.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방금 보신 차트상의 그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고 곧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 3초 정도만 휴대폰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금 차트 보여드렸던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방 안에서만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 투자자분들이 이런 신규 종목을 더 내 포트에 담는다는 매수한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방송 종목 받아보시고 관심 종목에만 한번 넣어보시고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말씀하신 오치열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서만 두 가지 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률을 내신 전문가님이시거든요. AI 챗봇 관련주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해보자 생방송 방송 공략주로 준비해 오셔서 무려 37%의 상승률에 도달을 한 이런 방송 공략주 또 주셨던 전문가님이시고 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20%의 상승률 딱 한 달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단기간에 20%라는 상승률을 또 이뤄내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는 사실 2주 만에 오늘 전문가님을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네, 무슨 걱정을? 2주 동안 전문가님을 못 뵈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대응을 잘 못하시면 어떡하나, 또 생방송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전문가님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또 이 시간이 2주가 걸린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주간의 공백을 전문가님께서 오늘 단단하게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꽉꽉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너 이 자식 잘해라. 너 이제 좋은 종목 가지고 와라. 전문가님 네, 아주 좋습니다. 찰떡으로 알아들으시네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사실 네. 그 원래 약간 조금 건들기 애매한 네. 그런 섹터들, 제가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는 그런 섹터들도 가지고 오고, 왜냐면 네. 오를 거니까. 네. 오를 거니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제가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네. 꾸준하게 그냥 계속 그 저녁에 해외 선물하고, 맞아요. 사실상 네. 제가 방송은 쉬었지만 네. 저녁에는 해외 선물 계속합니다. 네. 5월 달은 뭐 제가 그 긴 말 안 하고 그냥 뭐 딱 매일 저녁마다 네. 하고 있는데 한 번 손실 나고 그 이후로 네. 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보통 한 30만 원에서 크면 50, 더 많으면 100만 원. 네. 1시간 매매를 합니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전문가님. 바빠요. 네. 진짜 와, 이 병도 요새 계속 안 사라지고 있고. 어쨌든 낮에는 또 주식으로, 맞아요, 밤엔 맞아요. 또 해외 선물로. 그쵸. 원화 달러 다 벌어야죠. 킹달러, 아직도 킹달러니까 계속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네. 주식을 하시다가 답답하다, 뭐 느려 터졌다, 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공부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네. 길어봤자 한 2시간만 매매를 해도 충분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부 종목 바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부 종목 바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자면, 제가 그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와 네. 그 수소 전기차의 그 네. 격돌이 거의 이제 부딪히면서 두부 깨지듯이 사라지고 네.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막 전기차 하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테슬라가 나왔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거의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초고속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처럼 그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만들면서 강해졌죠. 하지만 전기차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뭐 슈퍼차저다 뭐다 해도 결국에는 막 20분, 막 30분 막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완충을 네.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빨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차. 네. 수소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1위죠. 수소차. 음. 그래서 수소차의 그 산업에 뛰어들어 있는 네. 그런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국뽕이 차오릅니다. 자, 1분기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점유율이 37%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성장률이 33.9%. 이미 30%면 거의 과독점 수준인데, 여기에서 33%를 성장을 더해서 점유율을 50%를 넘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이제 절반 이상이 과반 이상이네요. 그냥 우리나라 수소차 제품들을, 네. 완성차들을 그 오너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뭐 일본이 굉장히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도요타를 제치고, 네. 도요타를 저리 치워버리고 우리나라가 탑 4에 안착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완성차 세계 시장에서 탑 4를 차지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앞에는 정말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벤츠라든지 네. BMW라든지 네. 테슬라, 이 세 개 기업만 우리나라 앞에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뒤입니다. 네.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유가 고가 라인업들을 완전 확충을 했어요. 예전에 현대차 하면은 뭐 가성비로 사는 거 하고 네. 있는데, 요새는 뭐 신형 좋은 거 막 7천, 8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고가 라인업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도 현대차 비싸네. 야, 이거 고가 라인업들이구나. 이거 좀 사자. 왜냐면은 중국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채우면서
수소 전기차의 그 메리트들을 완전히 좀 느끼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수소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준비해 오신 섹터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50분 안에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에 한 3초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생성된 링크 누르시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1분기에 세계 각국에 등록된 이 수소 연료 전지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또 국가별로는 이 한국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수소차에 대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 함께 수혜를 받아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수소 관련,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관련주인 거죠. 근데 그 네. 중에서 뭐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제가 계속 네.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수소 관련주다 하면은 네. 딱 기억나는 것들이 요 기업들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왜 굳이 이 기업을 꼽았냐? 뭐 네. 다들 궁금하시겠죠. 딱 그 차트만 봐도 확 느껴졌어요. 오 잠깐만 이거는 그냥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하루 전날 종목을 네. 좀 체크를 하는데 네. 주가는 너무 빠졌고 잠깐만 수소 관련주들 요새 2차 전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2차 전지 뭐 LNF, 에코프로 막 네, 이런 거 네. 미친 듯이 오르기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사야 된다. 뭐 LNF 사야 된다.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든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다? 수소 연료 전지, 수소차 네.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 빵 터지고 윗골이 올랐죠. 여기가 바로 굉장히 큰 시그널입니다. 무슨 시그널이냐면 그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나 여기 있다. 네. 이 종목이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이제 슬슬 올라갈 거니까 준비해라. 돈 슬슬 모아라, 시드 모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딱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야, 2차 전지 관련 후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수소 전기 뭐 이런 것들인데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인데 이 종목은 정말 우후죽순 빠져 있구나. 네. 수소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 많아요. 뭐 일진 쪽 그룹들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전혀 안 올랐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궁금하시겠죠. 주로 이제 수소 전기차용 스택과 연결된 뭐 홈, 배기, 호스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데 현대 네.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서는 그 제품군들의 그 다른 여러 그 회사들에게 떼올 거 아니에요. 네. 떼오는데 거의 주로 이 기업에서만 떼옵니다. 음. 점유율이 한 80-90%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매출 실적이 오른다. 막 펌핑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1분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도 똑같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국가 주력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국가 주력 산업이 뭐냐면 이번에 그 국가 주력 산업으로 선정이 된 게 뭐냐면 수소 분야와 연료 전지 분야입니다. 원래는 뭐 반도체 그리고 네. 저번부터 책정이 된 게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 다음으로 책정이 된 게 바로 이제 수소 분야랑 연료 전지 분야인데 이 기업은 수소, 연료 전지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안 오르는 게 네.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앵커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아니 2주 쉬었던 만큼 네. 제대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 가지고 오셨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앵커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뭐 수소도 그렇고 연료 네. 전지도 그렇고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그쵸.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알겠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쵸,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보다는 이 수소에 관련된 종목 전문가님이 2주 전에도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사실 전기 자동차보다 아직까지는 수소 인프라나. 이런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수요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편인데 요 수소 연료 전지를 저희가 전기 자동차들보다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대중화가 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걱정이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비슷하게 물어보셨었고 네.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다. 뭐 아니면은 막 그 여유를 즐기는 뭐 네. 유유자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다. 그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데 오늘 이 종목 왜 들어보세요. 준비하셨어요, 정말?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네. 다른 나라처럼 여유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 네. 우리나라 앵커님 보세요. 네. 제가 말 끝나기도 전에 끊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성격이 급해서 우리나라 그 안에 네. 한이 맺힌 것처럼 속도 계속 빨라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할 때도 막 네. 1분 뭐 2분 정도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연료 주입, 휘발유 주입을 할 때도 네. 이거 수소도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리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하지만 전기차는 몇 분 걸려요. 오랫동안 천천히 저속 충전하면 1시간 넘게 네, 걸리고요. 네. 슈퍼 차저를 사용한다 해도 20분 넘게 걸립니다. 음. 그런데 이거 수소는 그냥 5분만 쏘고 있으면 돼요. 음. 이 수소의 원리 자체는 그냥 수소를 때려 박아버리고 네. 안에 산소와 수소와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네.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전기차예요. 음. 전기차인데 결국에는 수소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유가 없단 말이죠. 네. 지금 당장 빨리 가가지고 빨리 뭐 서류 하나 더 작성해야 되고 애 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건 좀 챙겨야 되고 막 하는데 무슨 시간이 주유소에서 20분을 기다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도 이런 그 수소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가지고 온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한창 한 1년 조금 더 됐나? 한 2년 됐나? 그때쯤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뭐 한 달 내내 2차 전지를 맞아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오릅니다. 오르는 섹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만큼 조금 전망이 좋은 섹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현대그룹에서 네. 이제 인도에다가 10조 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10년간 3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슨 투자를 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자, 그러니까 네. 현대차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현대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인도에다가 나한테나 좀 투자하지. 3조 투자하는 거 한 1%만 5천원한테 투자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어쨌든 잠깐 딴 이야기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인도에다가 왜 투자를 했냐면 네. 그 전기차 신흥국 시장입니다. 네. 인도가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제가 봤을 때 뭐 중국이 뭐 GDP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앵커님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게요. 네. 중국에서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잘 자,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일단은 알려주세요. 중국이 네.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첫 번째로 인구죠. 가장 큰 이유예요. 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깡패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네. 그 수요 공급 곡선에 따르면은 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써먹을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업 다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인력이 좀 딸리니까 일단 이 산업에 집중하자라는 네.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바이오 먹고 반도체 먹고 야 전기차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사람 겁나 많네. 야 이거 다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해도 산업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고 GDP 중국 GDP가 미국을 곧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잠깐만 인도에서는 약간 그 수학 쪽에 어마어마한 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의 그 수학 그 수식은 거의 다 인도에서 그 조금 그 이걸 알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도에서는 네.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유가 일단 인구가 많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제 전기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 3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차 공장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으면 짱이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전기차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수소 전기차 캐파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중국, 우리나라, 미국 싹 다 수소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기업은 노다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도 법인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싹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캐파를 증설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네. 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자. 종목 그래서 현대차에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그쵸, 굉장히 그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나 길게 좀 장황하게. 왜냐면은 네. 그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듣다가 이렇게 저 잘 뻔했어요, 전문가님. 잘 뻔했어요? 꼬박 지금 졸고 자, 있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돈 벌려면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네. 아이 뭐 재미없다 하시겠지만 주식이 당연히 재미없어요. 네. 주식은 공부할 때까지는 재미없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재미없는 거고 언제 네. 재밌냐? 돈 벌 때.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종목이 네. 결국에는 수익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 종목으로 수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 이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러니까요, 기업에 지분이 전문가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 주변 관계자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수소차가 성장을 할 때 이 기업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사신 분들이 아이고 안 사 큰일 났네 하시는데 이제는 수소차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한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기업에 매수를 하려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선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큰 섹터로 봤을 때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 고무 호스 같은 부품들을 좀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현대차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시간이 한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휴대폰 다들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된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해당 종목 좀 공개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에 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 연료 전지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또 국가별로는 이 한국이 올 1분기에 과반이 넘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를 했는데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또 현대차가 단연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고무 호수를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네네네네. 종목에 대해서. 물론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그쵸. 지금 시간이 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어요. 사실 올해 저는 전문가님,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경제 방송을. 네,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올해 반도체에 다시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호황기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수소 연료 전지도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한 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되겠죠. 이렇게 좀 한 해를 꾸준하게 주도할 수 있는 섹터군을 저희가 좀 미리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수소 연료 전지가 올 한 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섹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네, 솔직히 그런가요? 말해서 네. 저는 반도체보다는 수소 네.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뭐 많은 네. 그 다른 여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알아요. 저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한 네.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 전장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생활에 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 카메라 반도체, TV 반도체 싹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상인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확률이 크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전처럼 그 강한 흐름을 네. 원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네. 이런 흐름을 원하는 게 개인 원해요, 투자자분들이잖아요. 전문가님. 하지만 그리고 그 한 세대를 풍미를 하는 네. 그 정도의 슈퍼 사이클은 네.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저점에서 고점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럼 수소차 관련주들 올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무조건 주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이거는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왜냐면은 무조건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발언이 좀 그래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심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그럼 제가 봤을 때 99.9% 정도는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정말 맞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네. 지금 세상에서 우리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추운 나라에서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져요. 30%에서 40%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1000km로 갈 수 있었던 게 600km, 700km밖에 못 가요.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따뜻한 나라에다가만 파냐? 그러면은 국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국한이 되어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수소 전기차로 넘겨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충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뭐 이런 그 장점들 멀리 갈 수 있고 네. 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차 전지의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수소차인데 이 산업을 안 뛰어든다? 멍청이가 아닌 이상 뛰어들 수밖에 없다. 2차 전지 전기차 다음에는 무조건 수소차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99% 이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NF, 에코프로 보면서 이번에 약간 조정 온 것 같은데 이때 들어가야 되나? 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산업이 뭐가 있을까? 네, 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시간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셔야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지금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비추시면
있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좀 앞서서 보여주셨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악성 매물대를 오늘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준 종목으로 앞으로의 이런 상승세가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한 10분 남짓 남았네요. 망했습니다. 망했나요? 오늘 일단은 또 두 번째 종목 제가 기대가 되는데. 예. 네.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두 번째 종목 정말 짧게 보거든요. 네. 정말 짧게 봐서 스피디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없다. 아우, 뭐 네. 방송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봐요, 전문가님. 그쵸. 네. 이 기업은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길어봤자 한 2주 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딱 2주 반에서 5월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 솔직히 2주면 짧잖아요. 2주요. 네, 2주면 짧은데 네. 이거 혹시 불만이세요, 앵커님? 아우, 아니에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정말. 앵커님이 방금 만족의 2주요. 만족 였어요, 2주요? 네. 살짝 이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2주 일단은 뒤에 그럼 저희 수익률 표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럼요. 네, 네. 네,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를 해요. 네.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음, 우리나라에서 그것보다 좀 더 크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뭔가를 또 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장기적으로도 보기 네. 굉장히 좋은 뭔가 그런. 정부에서 뭘 하시는 것과 굉장히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님이. 네. 요새는 예전에는 뭐 자잘한 걸로도 잘 올랐거든요. 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네. 주가 방어 잘하는 기업이다 칭찬 한번 받으면 갑자기 15% 오르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기업 측면이 아니라 네. 국가 측면에서 네. 글로벌 측면에서 뭔가 크게 놀아야 되나요? 빵 때려줘야 네. 그제서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가겠는데 이렇게 음. 되지.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력한 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희가 또 네. 미리 나온 이슈면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아는 그런 이슈는 전 원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앞으로 아. 이제 좀 터져줄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문가님. 그렇게 된 네. 이거는 앵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를 보고 하라. 전문가님 잘 하시는 둘 중 말씀이잖아요. 하나예요. 미래를 네. 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회사 내부자들만 아는 무언가를 꺼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땀이 좀 나네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정도까지 그 네. 기술력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예전에는 제가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잠깐만. 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그 금융법상 아예 안 됩니다. 내부에 네.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발설하는 순간 네. 제가 그 문제가 돼요.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 되지만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돌려 말하죠. 그럼 어떻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비대면 진료. 자, 아예 언제적 비대면 진료 이야기를 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시 허용이 끝났죠. 코로나 심각 상태로 격상이 되고 난 순간부터 이제 대면에서 그 진료를 보면은 의료진들도 문제가 되고 환자들도 안 아팠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먹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위험 단계에서 뭐였지? 조금 그 무슨 심각 단계. 심각 단계에서 뭘로 떨어졌죠? 경계 단계. 그렇죠. 경계 단계로 제가 까먹었던 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경계 단계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끝나간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조 같던 거 왜 멈추냐. 앉아가지고 나 진료 볼 수 있고 앉아가지고 환자분들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 좋았던 것들을 왜 끝내냐 하고 막 네. 논란이 막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네. 대상은 어느 정도 조금 추려가지고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은 우리의 주 캐시카우 사업인데? 네. 라고 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달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새로운 시범 사업,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네. 완전히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0년도 3월 달에 잠깐만, 이 기업 어마어마하게 오르겠다 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 기업이요. 그쵸, 이 지금 기업이. 가져오신 요 그쵸, 종목이요. 요 기업이. 네. 왜 올랐냐면 비대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던 그런 기업인데, 차트를 스피디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정말 많이 올랐죠. 쭉쭉 이게 주봉입니다. 네. 주봉인데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돼 그냥 하루 종일 오르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놓쳤네. 전 놓쳤습니다. 네. 전 놓쳤지만 이제는 다시 잡아야지.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 이미 텄어요. 네. 이미 텄고 올라가려고 시동을 부릉 딱 켰나요? 건 상태. 네. 딱 건 상태에서 엑셀 밟기 전입니다. 엑셀 밟기 전인데 여기에서 엑셀을 밟기 전에 타야죠. 차 타고 차를 엑셀 밟고 갑자기 올라타면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엑셀 밟기 전에 문 열고 빨리 타고 안전벨트 매고 올라가야지. 이거 늦으면은 절대 못 합니다. 늦으면 못 하고 밟히거나 뭐 네. 차에 치거나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딱 2주 반만 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 수익률 단위가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 단기적으로 초단기로 여러분들이 잠깐만 지켜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비대면 이런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됐었는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를 보이면서 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런 비대면 진료와 함께 내달 안에 2주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딱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 종목 2주 안에 뭐 20%, 3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무슨 수익률 20%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님께서 또 최근에 2주 사이에 두 가지 종목으로 또 팜스토리 20%의 상승률 이뤄내셨고요. 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으로 37%의 상승률을 달성한 그런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좀 큰 상승을 이 종목으로도, 이 방송 종목으로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편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레포트에 담지 않으셔도 좋아요. 받아가시고 이 종목의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에 대해서만 조금 지켜보셔도 좋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3분 안에 해당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사실 비대면 진료가 내달 안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만으로는 조금 살짝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국이었다. 네. 반도체 패권국이고 싶지만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처럼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든 뭐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똑같이 제2의 반도체처럼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삼성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 CEO 한 5분을 만나고 왔어요. 출장을 네. 쫙 순회를 돌면서 글로벌 제약사 5명을 만나고 왔는데, 이것만 해도 네. 삼성에서도 제약 관련 것들 산업을 굉장히 좀 크게 육성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바이오 시장이에요. 네. 반도체 시장보다 3배 큽니다. 예, 이거 잘 모르셨을 텐데,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도 돼요. 네. 노트북 없어도 됩니다. 핸드폰
있어야 하지만 네.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건강은 네. 없으면 끝납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고 건강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이제는 올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두 가지 방송 공약주 준비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방송 공약주 같은 경우에 수소차 관련주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 공약주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 해당 종목 정부의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QR코드 40초 안에 찍고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